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는 이 물음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요. 노년에는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고 의식하며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머가 넘쳤던 사람,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 매 순간을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사람, 예술을 좋아해서 삶이 풍성했던 사람, 항상 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죽은 후에 한 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은 후에 나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들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식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것 아닐까요?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20년 전쯤에 전철을 타다가 어느 초등학교 나중에 알고 보니 6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저한테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처음으로 양보받고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항상 젊다고만 생각했고 동안이라는 말에 나는 아직 젊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린 학생은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준 거는 제가 그때 당시 앞머리에 그 새치가 좀 많았습니다. 뒷머리, 옆머리는 없었는데 앞머리에 유독 많았고 그게 좀 자연스러웠는데 그 어린 학생은 저한테 저의 새치를 보고서 아마 제가 좀 나이 든 아저씨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 같았지만은 저는 그 학생의 어떤 생각과 달리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자리를 양보받을 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고 그때부터 나이 듦에 대해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책, 나이듦, 노년, 인생 이마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책을 읽었고 그런 거를 저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볼 기회가 있게 된다면 많은 공감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고시를 예로 들면은 대학교 재학 중에 고시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년급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소년급제가 이게 평생 긴 나이로 봤을 때,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저도 이제 60여 년 넘었지만은 인생은 지금 100세 시대의 긴 텀으로 보면은 20살 때 소년급제라는 거는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무리가 중요한데 인생의 마무리가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려면은 끝이 좋기 위해서 일단은 달리지만 그게 이제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고 40대까지는 열심히 성공과 또 출세라는 이름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0대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을 노년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인데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죽음이라는 걸 또 염두에 둔다면 죽음이라는 건 결국 생물학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래도 죽음의 선후배는 없다고 하지만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죽음을 염두에 둔다면 더 인생을 알차게 시간을 더 활용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느 날 인생 이막에 들어서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림 그리기가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단 한 번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집 근처에 마땅히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수험 끝에 한 문화센터를 알게 됐고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3월까지 약 1년간, 정확히 1년간 뜻을 같이 하는 후배와 함께 캐리커처를 배웠습니다. 그 전에 한 1년 3개월 동안에는 인문어를 배웠는데요. 역시 같은 동기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림 캐리커처를 지인들에게 카톡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반응은 뜻밖의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마동석, 유해진, 유재석, 강호동, 손흥민 등 스타들을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좋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10중 팔고 유재석을 유재석이라 하고 강호동을 강호동이라 하고 유해진을 유해진이라고 했습니다. 간혹 마동석을 북한의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극히 드문 케이스였고요. 대부분은 10중 팔고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뭘 배우고 싶다면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시댁에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저처럼 거꾸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배우다 보면 내가 기타에 소질이 있는지 글쓰기에 자질이 있는지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관직에 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인데요. 문자 그대로 외모, 언변, 문장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근데 신원서판의 신은 그 생김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서판 중에서도 생김새가 으뜸이었던 거죠. 예전에도 과거에도 외모를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욱 외모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외모가 중요한 현실입니다. 청년기에는 젊었을 때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젊은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때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럼 나이 든 중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하고 또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능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나이 들수록 잘생기고 예쁜 타고난 얼굴보다는 인상 좋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중후한 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싼 옷이 아니고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옷차림으로 다녀보십시오.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허리를 쭉 펴고 바른 자세로 걸어보십시오. 중년에 빛나는 외모, 중년에 품격 있는 외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외모를 제가 강조했던 거는 외모도 깔끔하게 다니라는 말이지 내면까지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면 중요합니다. 생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있다고 봤을 때 생각이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형식은 외모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과거부터 아까 신원서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는 더 중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모를 경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시한다고 해서 형식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인 생각과 함께 외모를 가꿔야지 이게 중요한 차원에서 외모 역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젊었을 때는 젊은 그 자체로 빛나지만은 나이 들었을 때는 좀 더 가꾸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빛나는 외모, 젊었을 때처럼 가만히 있어도 결코 빛나는 외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더 외모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지만 덕분에는 감사를 낳습니다. 토크쇼형 있죠? 인퓨리. 오프라 인퓨리는 감사할 만한 것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을 때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어 하나를 바꾸기만 해도 됩니다. 때문에 대신 덕분에로 말을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평소 집과 회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하철을 너무 오래 타 출퇴근이 힘들다라고 했다면 집과 회사 거리가 먼 덕분에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로 바꿔보십시오. 때문에서 덕분에로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지하철을 너무 오래 타서 짜증만 났던 기억은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쉴 새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그 자리의 주도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말을 아예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은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말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돌아올 겁니다. 탁구가 어렵고 않는 운동입니다. 탁구를 쳐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많고 하나의 기술을 익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라켓 한번 잡은 사람은 쉽사리 탁구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 중에는 수십 년,
3, 40년, 4, 50년 친 사람도 꽤 있습니다. 70이든 80이든 나이 든 어르신도 꽤 많은데요. 재미가 없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탁구를 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나이들은 어떤 운동을 하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탁구를 권합니다.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탁구는 전천후 스포츠입니다. 실내 운동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언제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탁구에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탁구는 최고의 실버 스포츠입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 다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탁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입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닌데다 게임 규칙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30대 며느리, 70대, 80대 할아버지 이 3대가 같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게다가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라켓에 탁구와 운동복 반바지 정도만 갖추면은 러버를 교체할 때 빼놓고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도 집중력, 순발력 요구하는 탁구는 또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국 임상 신경과학자가 쓴 뷰티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탁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뇌 운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탁구는 돈도 적게 들고 날씨에 상관없이 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노소 함께 호흡을 할 수 있으며 나이 들어서도 큰 부상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생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안 느는데 재밌는 탁구의 오묘한 매력에 빠져보면 어떨지요? 탁구는 혼자 할 수 없는 운동입니다. 골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탁구는 혼자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포에 있는 나루탁구 클럽이라는 데서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동호회 회원입니다. 또 하나는 용상성당 탁구부에 속해 있습니다. 탁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회에 가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동호회는 일종의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탁구의 특성처럼 연령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용상성당 탁구 같은 경우는 끝나면 매주 토요일 날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요.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땀 흘린 뒤에 막걸리 한 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나루탁구 클럽은 사설 탁구장인데요. 요즘은 탁구 클럽이라는 그 상호를 많이 씁니다. 클럽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자체 대회도 열고 못 치는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망설이신다고 하면은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하면은 언제 어디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반드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초보자 할지라도 한 게임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잘 가르쳐 줍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또 동네 소식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 맛집을 개업했는데 가봤더니 정말 그게 맛있더라라든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허리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더라, 잘 치료하더라라든가 동네 소식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가 혼자 칠 수 없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탁구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어놓는 자랑에 누구나 불쾌했던 경험을 했을 법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자랑을 한다면 사이가 멀어지는 건 물론 때로 심하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랑질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인데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랑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재주를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칫 자랑으로 흐를 수 있는 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공통 관심사인 취미생활이라든가 건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의 주제이며 누구나 해당하는 나이듦, 노년의 품격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하며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해서 자랑이 이제 더 심하면 자랑질이라는 표현도 듣게 되는데 자랑을 해서 상대방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자랑에서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지만은 자랑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또 자랑질이야? 아니면 그렇게
굉장히 표정도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되도록이면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또 나이 들어서는 특히 이 손주 자랑까지 하게 됩니다. 노인정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하다 못해서 애완견 자랑까지 하고 또 손주 자랑까지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투게 되기도 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그다음에 내 돈이 많다는 거 자랑하면 또 어깨가 으쓱거리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려도 역시 상당히 그 인간관계라든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인데, 그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듭니다. 이를테면은 자식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명문대나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나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고, 상대방은 무심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자랑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미생활이나 건강 등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좋은 취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취미는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취미, 자기에게 맞는 취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 취미는 상상 그 이상으로 의미가 큽니다. 시간 부자로 거듭나는 은퇴 이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기 그지없겠습니까? 함께 즐기면 좋은 대표 취미로 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걷기는 물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라든가 배드민턴 등이 있겠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취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그림 그리기라든가 글쓰기, 또 외국어 공부는 어떤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취미를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 나이 들기 전에 자기에게 맞는 취미가 찾아두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활동을 맛본 뒤에 자신의 성격과 취향에 맞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를 안겨주는 취미로 삼아야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독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나홀로족의 삶이 모두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혼자의 힘, 고독력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고독감과 달리 고독력은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백세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독력은 노후대의 필수 덕목으로도 꼽힙니다. 그렇다면 고독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점심 먹는 때도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거기에서 몇 달 전에 그 탤런트 김승수가 혼자 가서 원래 밥을 먹게 돼 있는데 3인분을 시켜놓습니다. 혼자 가서 먹는 게 좀 상당히 쑥스러웠던지 3인분을 시켜놓고 마치 세 사람이 와서 먹을 것처럼 해놓고 전화로 능청을 떱니다. 사실은 혼자 가기로 돼 있었는데 혼자 가는 게 좀 부끄러웠는지 3인분을 시켜놓고 전화로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웃고 패널들이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을 때도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고독력을 키우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독서는 고독이 선사하는 최상의 선물 중 하나로 고독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당당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각종 강연회 등에 참가해서 적은 돈으로 혹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도 독서 못지않게 고독력을 키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나홀로 여행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며 나를 더욱 강하게 단련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무엇보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쉼없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판을 두들기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회사의 일과는 별개의 글쓰기라서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만 오롯이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글과 씨름했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는 일이라서 행여 늘어질까봐 마감 시간을 정했습니다. 제 스스로 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글 감옥에서 살아온 반년간 무엇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회사 업무와 함께 글을 쓰고 또 운동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자정 무렵 잠이 들 때까지 하루를 빈틈없이 알차게 썼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 시간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 생활과는 달리 갑자기 엄청난 시간 부자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제 남들과 경쟁하는데 시간을 쓰는 때는 지났습니다. 오로지 자신과의 경쟁 속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끝이 장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 70을 돼야 겨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60은 노인 취급을 안 씁니다. 지금 노인은 사실상 70 넘어야지 겨우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이가 60 먹어서는 결코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70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현재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도 무료고 이런 기준을 잡는데 70으로 늘려달라고 할 정도로 65세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요.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나이 든 분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길가에서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남은 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준비는 1년에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고 몇 억이 필요할 것이고 이 돈의 경제적인 거에 되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는 일종의 마음 수업인데요.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 수업이라고 한 책 제목처럼 품격 있는 어른, 어른다운 어른, 이거를 주목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돈만 있다고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마음을 굳게 써야 되고 마음에 교양이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배움도 계속 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건전하게 소통도 하고 유머 감각도 필요합니다. 유머 감각이라는 거는 단지 개그맨처럼 엄청나게 웃기는 것이 꼭 유머가 아닙니다. 모임에서 분위기만 맞추는 그런 말 한마디가 다 유머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잘하고 유머 있게 행동하고 노년을 품격 있게 사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마음 수업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야지만이 젊은 세대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대낮인데도 벤치에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더 품위 있게 내면을 더 쌓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마음 수업을 더 쌓아서 젊은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거듭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